자, 테마 8은 개선과 막류입니다. 개선과 막류. 군대 용어예요. 전투병을 개선이라고 그러고 지원 이제 인사라든지 군수 지원을 또는 작전 지원을 막류 참모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행정학에 들어왔죠. 개선이라는 거는 서열이 있는 거야. 저기 위에 장관, 차관, 그다음에 차장,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수직 구조고요. 요 조직 가지고 직접 목표 달성에 기여해요. 이런 장들은 자기만의 전결권이 있어. 법에 의해서. 명령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내려주는 게 위임권이죠. 위임 전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은 과장만의 독자적인 명령권 집행권이 있어요. 물론 국장이 내려준 위임권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권을 가지고 아래 부하들을 지휘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니까 직접 기여한다고 그러고요. 막료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야. 인사 지원해주고 군수 지원해주고 작전 지원해주고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참모가 돼요. 간접 기여라고 그래요. 또 이런 참모들은 자기네끼리 서열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장 옆에서 군수 지원, 인사 지원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실에 많은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무슨 비서, 민정비서부터 해서 많은 비서관들이 있는데 지네끼리 서열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물론 비서관 내에는 무슨 민정비서관실 안에는 또 밑에 부하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런 비서관끼리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라고 그래요. 됐지? 반면에 여기는 장장장 내려가면서 수직 관계고요. 어쨌든 이런 장들은 자기만의 전결권이 있어요. 명령권과 집행권이 있지만 얘는 지원하고 조언하는 권리만 존재하지 어떤 명령권과 집행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직접 기여고 얘가 간접 기여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개선기관들은요, 내가 처음부터 국장이 아니야. 물론 지금은 개방형 국장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원으로 들어와서 계장으로 했다가 과장했다가 올라가면서 쭉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역할을 다 해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행정가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서의 전체를 보는 거야. 그치? 이러다 보니까 나이도 좀 많고요. 위에 올라갔을 때는 좀 현실적이고 대신에 이제 부서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부서별 시각, 할거주의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반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 전문가야. 그치? 홍보 전문가고 말 그대로 뭐 법률 전문가야. 이런 전문가들 데리고 온 거야. 요거밖에 못 보니까 시야는 되게 좁고 대신 학벌도 되게 높고요. 나이도 좀 어릴 거고요. 비판적일 거예요. 분야별 전문가들이야. 그지? 근데 문제가 뭐다? 이제 어, 자기 분야만 보다 보니까 시각이 좁은 건 맞지만 이건 부서 시각이 아니라 조직 전체 시각에 홍보하고 부서 전체 시각에서 법률 자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전체 시각이라는 겁니다. 분야별 전문가니까 전문 행정가예요. 나이도 어릴 거고 얘가 학벌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이걸 전문가라는 건 상당히 장기간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부서장으로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일반 행정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로 비교할게요. 항상 그 개선을 나왔을 때는 얘가 좀 더 기계적이야. 왜? 수직 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권한, 이게 다 명확하니까 권한 책임이 분명하다. 그다음에 서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신속하다. 그다음에 되게 소규모 조직은 개선밖에 없어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참모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조직은 장이 여러 부서가 존재하고 모든 장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모가 존재해야 될 거예요. 참모가 막 조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대규모 조직은 반드시 참모가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라면 이런 참모는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직원이 1000명이 있는 조직이라면은 인사에 대한 참모도 있어야 될 거고 홍보, 그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될까? 뭐 금융 참모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직원 3명밖에 없는데 뭔 참모를 둘 거야? 전부 개선이죠. 자, 어쨌든 참모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관장이 그 권한을 밑에 부하들한테 얘 내가 장관이야, 차관이나 차장들한테 위임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참모 조언 받아가지고. 차장도 마찬가지야. 차장 밑에 옆에 참모가 있다면 내가 국장한테 권한 위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의 통솔 범위가 넓어져요. 그 결과 집권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또 얘는 부서별 장벽이 없잖아. 그치? 또 전문가들이죠. 장벽이 없으니까 전체 시각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모들은요.
근데 여기는 개선은요, 부서별 장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할거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밑에 할거주의 나왔죠? 이렇게. 또 기관 책임자 독자, 이거 독단은 뭐냐면 참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자기 생각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능력도 안 되면서 이게 안 되면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위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단이 나올 수 있는데 참모가 존재하면은요 어떻게 이 독단을 제어할 수 있죠. 아 이건 이게 맞다. 이게 조언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 독단은 제어하지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장이 다 해버리면 집권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조언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직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개선 따로 참모 따로니까 그 결과 비대화되고 비용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조언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언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의 독단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화되고 또 수직 관계니까 경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가 조직 이론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독단이 되고 집권한 이쪽인데 독단 이쪽이냐 막 물어보는데 왜 독단이 될까? 좋은 자가 없단 말이야. 권한은 다 내 거란 말이야. 위임하지 않고 내가 다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러니까 독단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자꾸 참모가 조언하는 권한이니까 기관장한테 막 조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독단을 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기관장이 이제는 능력이 안 되더라도 조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애들한테 위임하지 않고 내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집권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또 전문가인데 무슨 뭐 그 전체 시각이라 그러는데 전문가지만 부서 장벽이 없잖아. 이러니까 전체 시각에서 조정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나 업무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시각은 좁지만 전체 시각을 조언하니까. 근데 얘는 시각은 넓지만 부서별 시각이잖아. 이러다 보니 할거주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평가가 나왔을 때가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조직이론이 쉽게 나오니까 요것만 나오니까 쉽게 보이는 건데 아마 지금 7급에서 인사행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 과목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 평가 문제를 왕창 물어볼 거니까. 또 학자 문제를 왕창 물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 조직이론이요. 특히 평가 나왔을 때는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맥락을 봐야 되는데 암기만 하다 보면 조직이론 망할 수 있어요. 쉽게 나오니까 지금 암기만 하는 거 아니야.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평가 나왔을 때는 안 될걸요. 그다음에 학자 이론이 깊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얇게 나오니까 쉽지만은 깊이 들어가 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직 인사 행정 하신 분들은 상당히 깊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과목이니까 그거는. 그다음 관련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론이고 우리 법률적으로는 개선을 보조기관이라고 그러고 막료를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부기관. 그다음에 소속기관은 이런 하부기관은 내부 조직이고요. 소속기관은 우리 조직에 딸려있는 부속기관하고 요 업무를 지방에서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어. 이거를 합쳐서 소속기관이라고 그래. 이거는 중앙정부고요. 지방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마치 딸려가지고 경찰이라든지 또는 수방이라든지 이게 직속기관이고 지방정할 때 할게요. 특정 업무하는 게 사업소,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게 출장소, 일부 독립하는 게 합의행정기관인데 소총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이에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하부기관의 의미하고 소속기관의 의미 이건 중앙을 말하는 거고 지방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총 인력 대비 유지관리 인력이야. 근데 유지관리 인력이 다른 말로 그 유지관력 인력이 이게 총 인력이 있고요. 유지관력 인력이 있는데 이 유지관력 인력이 만약 관리자라면은 실무자 대비 관리자 수예요. 반면에 유지관력 인력이 참모라면 개선 대비 참모의 수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원래 개념은 직접 인력 대비 간접 인력 비율 또는 총 인원 대비 유지 관력 인력인데 이 유지 관력 인력이 관리자라면은 생산자 대비 관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참모라면 개선 대비 참모가 돼버려. 참모는 책임자 옆에 있다 보니까 두상주직이죠. 근데 관리자가 많다는 거는 계층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 경직화 의미고요. 참모가 많다는 거는
조언자가 많고 정해진 게 없다는 거잖아. 그래 상당히 동태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2번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행정 농도를. 반면에 3번이 되었을 때는 약간 좀 더 민주적이고 동태적이라는 의미야. 근데 지금은 I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없어도 실무자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층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무자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전자정부 가면 농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행정 농도 개념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